인사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 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에요. 설날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설날 때 이제 저희 집에 가게를 해서 굉장히 바쁜 업종이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설날 다음에 대체 휴문 날에는 4대강 종주 중에서 오. 금강 종주를 아, 하고 그럼 1박 2일 다녀오신 네, 거? 걷지 못했죠 한동안. 금강이면 충청도 라인인 거예요? 대청댐부터 시작해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아, 그럼 집에서 출발하신 겁니까? 전 집에서 출발했죠. 며칠? 1박 2일을 정말 죽어라 달리면 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달리면 됩니다. 하루 돌면 몇 킬로 정도 가요? 한 40킬로 가나? 그러니까 40km를 넘어서야 돼요. 그걸 하려면 넘어서야 돼서 자전거를 타지 않던 친구들이었기 네. 때문에 다들 이제 걷지 못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로망이 4대강 종주인데 네. 자전거 타고. 제가 보니까 우선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자전거가 비싸야 되고 근데 그냥 직진 코스 아니에요? 아니야. 직진 오르막 다 있는데 예. 우선 되게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워낙 잘 돼 있고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후기 보니까 사람 잘 안 다니는 데는 잘 안 닦여가지고 맞아요. 되게 그래서 막 가파르고 그렇다던데. 예, 그래서 부산에서도 저기 섬진강 코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쪽도 옛날에 저 12년도인가 막 생기고 나서 올라간 적 있었는데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제외하고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오르막은 바로 포기하고 걸어 다녔어요. 도저히 힘이 없어서. 네. 근데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자전거 여행. 아니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다. 그래요. 그때 그랬네요. 한창 뭐 난리 해명 났었다면서요? 해주시죠. 그렇네요. 명절 때 8일인가 9일이었죠? 너무 네. 남자 5이서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서 58,000원 쓰고 분식집에서. 자전거 조금 탔다고 체력 지쳐서 뭐 그랬던 기억이. 분식집에서 술 파나요? 아니요. 밥만 1인당 200원 이상. 땡땡만두에서 네. 네, 저희가 설날을 이렇게 뭐 알차게 보낸다면 보냈는데 또 북한이 지난달에 1월 달에는 1월 6일에 이렇게 도발을 해놓고 핵실험에 이어서 지금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어요. 2월 그렇죠. 8일에. 예. 그렇죠. 2월 8일에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NLL 침범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라는 폐쇄입니까? 중단입니까? 중단이에요. 이제 재가동이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좌파들 또 들고 일어났죠. 어떻게 이 평화의 상징 마지막 보루를 폐쇄할 수 있느냐. 기업의 폐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기업의 폐해가 맞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온 논리가 그거잖아요. 기업이 문제다. 우리나라 코스피 떨어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124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전자회사도 몇 개 있고 웬만하면 다 의료회사들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내는 매출이 600억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엄청나게 대한민국 남한경제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곳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좌파 쪽 언론에서 아주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남한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신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코스피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코스피야 우리나라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유동 가동성이 큰 거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김정은의 몇십조 현금줄을 끊는다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좌파들이 그러면은 그 돈이 핵으로 들어가는 거냐고 매도하는 거냐고 말이 많더라고요. 몇십 조라고 해요? 몇십 조까지 되나? 몇십억. 제가 조라고 했어요? 네.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입지를 좁아지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 이 기업들을 끌어내면서 기업들이 문제다. 뭐 우리 지금 죽은 기업들은 어쩔 거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전 사실 이게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예. 점에서요? 어떤 점이냐면 사실상 지금 앞에서 종국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성공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그 의류, 신발,
등의 사양산업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상 그 대한민국 우리 경제 내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 워낙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어차피 한국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거를 이제 중국이나 이제 외부에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좀 인건비가 싼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기업들은 지금 한국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고 해서 한국 들어온다고 원래 일을 할 수 없는 곳들이에요. 예, 근데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이 죽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자기들 이권 싸움 때문에 이 국가의 안보를 좀 저해시킨다. 그렇죠. 처음 딱 그거 터졌을 때 들었던 생각은 누가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강요를 했는가? 그죠? 전혀 강요 없잖아요. 대신 나라에서 세제 혜택 주고 어떤 시설 투자해주고 말 그대로 남한에서 돈 쏟아 부어주는 것이 본인들이 볼 땐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만약에 위협이 있을 때 문제가 될까 봐서 보험 들어줬잖아요. 손실보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종무 씨가 지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급변 사태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위험 감수에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전 대표?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서 이거를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된다고 면담을 한 걸로 세월호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히 뭐 변상이 있긴 한데 뭘 더 원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거기서 하는 그 보험 있잖아요. 그게 최대 90%까지 보상을 해준다. 근데 전체 기업 중에 60%만 그 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적으로 보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보험이에요. 예. 왜냐? 언제든지 사건이 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말 그대로 그런 보험 상품 자체가 우리들은 가입조차 안 되는 그런 것일 거 아니에요. 왜냐?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 그럼 100% 받는 보험금을 그러면 그런 보험까지도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준 건데 얼마만큼의 손해를 나라가 메꿔줘야 하느냐. 그렇죠. 지금 그 계산이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계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좀 손해를 덜 보는 시점에서 철수를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시급하게 문을 닫았다 막 이제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우리 남한에서 바로 끊어서 사람들을 빨리 데려오려고 끄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가장 염려됐던 게 인지 사태를 가장 염려한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30분 만에 그분들을 다 철수 조치를 하게 한 건데 지금 되게 이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위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그 마지막 상징 같은 거였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실상 그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던 그 근로자 말 들어보면은 절대 그 평화적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거 보셨나요?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예. 개성공단 네. 입주자가 한 말을 예. 빌리자면은 절대 북한 근로자 말을 섞을 수도 없고 굳이 업무상 그렇지. 말을 섞게 된다면은 북한 사람 3명이 있어야지만 말을 할 수 있대요. 2명이면 안 되고 포섭당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남북 이제 주최 측에서 합의를 본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시스템상 화해 남북 협력의 그런 게 아니라는. 그냥 싼 인건비를 취득을 하고 네. 맞아요. 북한은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고 네. 그냥 그렇죠. 단순한 그런 이익 관계인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평화랑은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어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원래는 생각하시죠? 사실상 예. 나라끼리 무역을 하고 그렇게 경제적 교류를 하면 막혀있던 국가도 뚫어진다라는 게 원래 기정사실화된 경제 논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대화가 통하거나 좀 정상적인 국가거나 못 살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것들과 맞지 않는 국가가 곳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네. 그런 곳이 국가도 아니고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틀려 먹은 사업이다. 그분들이 특정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나온 여러 정책들이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네요.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개성공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우리의 평화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느냐 라는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실상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뭐 개성공단에 들어간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초코파이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뭐 대화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도 초코파이 몇 개 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그런 뭔가 싹 트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대단한 기여를 하진 않는 거죠. 그냥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그 보는 거.
의도는 좋을 수 예, 있어요. 그래, 의도는 그렇게 예. 돈 해주고 계속해서 해서 거기서 열으면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체제를 따라갈 거다 예. 하지만 원래 처음에 그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남한 기업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예. 그럼 그 월급을 바로 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받게 돼 있었어요. 받게 돼 있었는데 남한이랑 북한이랑 환율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 북한 당국이 받아서 근로자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환율 사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 지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예. 지금 하신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거 이외에는 외국이 봤을 때 네. 소용이 없다고 했고 그렇지. 다 근로자가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처음엔 됐을지라도 그게 했는데 안 했죠. 한 달 월급이 250불인데 근로자가 가져가는 건 2달러래요. 그쪽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상 근로자들이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북한에 있는 또 네. 통화로 이제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진보 쪽에서는 최저임금 주라, 예. 인권 보장하라 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뭐야? 엄청 못 받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데도 지금 이렇게 또 양면적인 거짓말을 또 치고 있는 이런.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좌파들이 뭐 신은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 뭐 박근혜 뭐 팔푼이 칠푼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평화의 상징인데 왜 그랬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늘 해오던 말은 북한은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와중에 무상 교육을 해라고 말을 하는 게 웃긴 거죠. 우리도 탈북자 많이는 아니어도 몇 분 만나보고 하지만 무상 교육 제대로 받아본 사람, 무상 배급 받아본 사람 진짜 거의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개성 살거나 평양 살거나 낮은 선봉 이런 데 사는 사람 아니고서야 별로 네.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한겨레 그림판을 가져왔잖아요. 맞다. 예. 박근혜 굉장히 대통령이 자극적인. 뭐 이걸 사드 배치였나 이게? 병 이름이 개성공단 중단이었나 아무튼 사드 배치. 대북 제재 이걸로 이게 자해라고 예.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자해를 한다 이거죠. 대북 제재라는 게 한마디로 저기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하면은 나만 저 정도의 악영향,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뻥을 쳐놓는. 그렇죠. 이분들은 진짜로 개성공단이 폐쇄가 강제적으로 북한에서 해서 누군가 인질로 잡혀보아야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저렇게까지 핵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핵 가지고 모든 나라에다가 딱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위협하고 남한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럼 또 그때 되면 무슨 얘기 하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무한로프예요. 제가 미디어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핵실험 다음날 나온 기사예요. 칼럼인데 잘 모르고 정치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역시 배운 사람. 요진 이거야. 북핵을 결국 개발을 못 막았으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아니냐고. 누가 못 막았지 도대체? 북핵을 못 막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돈만 있으면 한 일주일 안에 북핵 핵 미사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멍청한 사람들인 거 아니야? 화가 나네요. 미디어 오늘 한겨레가 좀 왜 이렇게 김정은을 좋아하죠? 얼마 전에 나는 김정은이다라고 했어요. 대문짝만하게 메인에 실은 적이 네. 있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 당선 다음날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게 핵 도발 바로 직전에 나온 기사였죠. 예. 그렇죠. 되게 왜 이렇게 아니. 민망하지 싶었던. 이거 요번에 북한에서 쏜 거를 위성이라고 자꾸 그분들은 위성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최근에 뭐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할 때 김광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위성 쏜 거 맞는데 왜 위성 아니냐고 자꾸 이게 말을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예. 분명히 미사일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체를 지금 개발해서 시험하는 건데 이분들은 자꾸 포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긴 처음에 옛날에 핵 만들어졌을 때 이게 평화의 핵이니 막 그런 말을 했던 그니까 무슨 장관이야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었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죠?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왔다 근데 떨어지신 그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이 DJ 때 국정원장 했을걸요? 누구 말하는 거야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유시민? 아니 그 사람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동영이 통일부 아, 장관. 정동영? 네. 응. 통일부 장관이셨어요? 응. 대단하네. 그래서 막 근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게까지 돈을 퍼부어주면서 핵이 만들어졌는데 저런 식의 또 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저 사람들. 그리고 위성이라고 자꾸 포장하는 것 자체도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건 딱 들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굉장히 단어 자체에 위험함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성이라고 하면 그래 너도 쏘고 나도 쏘는 건데 나는 한 건. 네. 심지어 그 좋은 위성이 거잖아. 위에 올라가서 제 기능도 못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지. 걔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미사일 발사체 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더 바쁘신 분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님 여기 지금 입술에 상처 나신 예. 그러니까 피곤하면 이게 예.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엊그저께인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렇게 주는 돈들이 북한 임금 근로자에게 제대로 가지 않고 70% 정도가 북한 정권에서 해서 이것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여진 정황이 있다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홍영표 장관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 브리핑을 왜 통일부 장관이 하느냐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통일부는 어쨌든 좋든 싫든 북한과 이렇게 교류가 있죠.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뭔가 대화의 제스처를 하는 곳인데 그래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예. 그런 발표를 왜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하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안 끊겠다는 하는- 거잖아. 네. 예. 뭐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 그래요. 또 내면에 또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조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전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돈이 여기서 주는 돈이 북한 정권의 그런 개발이나 핵 개발에 이런 걸로 쓰이는 걸 알고 있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거니까 아 진짜 약간의 직무유기 아니었나 차라리 조금 더 빨리 폐쇄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미리 취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미리 안 하고 왜 지금에 와서 저렇게 해? 난 이거 말고 다른 거 아까 보여주셨던 뭐 한쪽에는 북핵 지원 그리고 한쪽에는 사드 배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둘이 충돌하는 듯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해놓고 그런 이상한 비판까지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그 정부끼리 나는 통일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누구는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은 또 정보 공개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서로 서로 그럴 수 어쨌든 있겠네요. 국가의 공무원이지만 부처의 목표가 이기주의까지 다르니까. 아닌데 목표가 다르니까. 근데 또 이제 결국 뭐 한참 사드 때문에 작년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가 드러났고 북한도 이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요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사드 논의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국민들 반발이 거셀까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더라고요. 산성을 하나요? 왜 그러죠? 미사일 배치된다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너무 좋은 나머지 애국 소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뭐 안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꽤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 뭐 개성공단 중단 조치라는 강력한 조치들에 대해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 일반적 여론 그냥 들어보면은 사드 배치를 하는 걸 반대하는 논리가 아이고 괜히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돈을 쓰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럼 미국이 바보야? 왜 돈을 써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친구들은 차라리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미국이 우리 위해서 얼마를 써주는지 대가 없이 써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숫자로 표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도입을 하지 왜 못해?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도 반대를 하고 남한 내에 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여러 반대 세력이 좀 있다. 소련도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그래요?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얼마 전에 들었던 생각이 미국 같은 경우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의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여야 구분 없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야 분명히 본인의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가 내부에서도 안보의 문제 가지고 여야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는 게 아쉬운 면도 좀 있지 않나. 아니, 그렇죠. 어떻게 안 네. 먹어가지고 찢어지지? 난 그게 참 그래요? 잘 가짜 이해가 진보. 안 돼요. 네. 이게- 정말 가짜 진보 가짜 접하다. 안보 문제가
안보라는 정말 국가 핵심 이해에 관련된 거가 정쟁으로 되고 있잖아요. 정쟁의 수단화가 돼버린 거죠, 사실상. 이게 정말 얼마나 전 세계에서 세계인들이 보면은 얘네 한반도 큰일 났네 이게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정작 국회에선 이걸 갖다가 정쟁으로 변질돼서 싸우고 있으니 그리고 이게 또 슬픈 그런 일이죠. 예 그렇게 중요한 그 법안들을 가지고 본인들은 법안을 끼어 팔고 뭐 카더라는 형식으로 해서 막 서로 맞교환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실 사실 되게 웃긴 거죠 사실. 남남 갈등이 더 문제예요. 예 그러게요. 맞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있는 갈등이 있는 반면에서도 아쉬운 반면에 또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되게 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저도 이제 비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게 다른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안 입곱게 봤을 때는 이게 선거 전략이 돼버릴 수도 있는. 지금 그래서 예. 말하잖아요. 더민주에서는 예. 이게 선거쯤 와가지고 사드 배치 논의하고 하는 것이 북한을 이용한 본인들의 여당 쪽의 선거 공작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그냥 이번에 말만 이렇게 강경하게 해버리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짜 그놈들이 말하는 그 야당이 말하는 그런 총선 전략이 돼버리지 않을까. 안보 파리 예, 안보파리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경계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비록 뭐 대학생의 시선이지만 대학생들은 그냥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평범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고 저도 뭐 안보 공익 갔다 왔는데. 네. 저 예비. 네, 네,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말했다시피 남남 갈등이 문제예요. 뭐 야당에서는 뭐 대화만 하자 그렇다고 또 여당에서는 핵을 만들자 막 원내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안보라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남남 갈등 우리끼리 정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위기 관리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항상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네. 똑바로 좀 했으면. 네. 네. 네, 이렇게 네, 왜 갑자기 끊겨? 오랜만에 저희가 다음 주제로 갖고 온 게 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글을 보시면은 외래문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속에 감추어진 2월 14일은 위대한 안중근 장군의 사형 언도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분들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네. 늘 막 이런 날이 되면은 그런 말이 있죠. 참 아쉬워요. 물론 중요한 날인 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의 결론은 뭐냐면 그냥 과도한 애국심이 불러온 현 세대를 좀 무지라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렇게 보여진다. 예, 분명히 고마운 분들이고 당연하죠. 감사한 분들이고 예. 우리가 그 감사함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뭐든지 무슨 날만 되면 이제 막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조심스러워요. 많으니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네 맞아요. 예. 뭐, 그 영화 중에 타임표가 검사로 나오고 조재현이 역사학자로 나왔나? 기억나죠? 한반도. 한반도하고 대국민 사기치는 영화가 네. 났었죠. 네. 그 영화에서 조재현 씨가 그 역사학자로 나오잖아요. 네. 포장마차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뭐 빼빼로데이 같다 막 떠들길래 갑자기 막 술 마시다가 화를 내면서 당신들 뭐 11월 뭐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빼빼로데이 아닌가? 아줌마들이 막 그러니까 그날은 명성 황후께서 일제에 칼을 먹고 돌아가신 날이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예. 아줌마들은 되게 민망해하는 씬이 있었는데 음료로 따지지 않나? 이거 팩트예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날인 거는 분명한데 사실상 안중근 의사께서 태어나신 날도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날도 중요한 날이고 사실 서거일이 제일 중요하고 서거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서거일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거사일도 중요하고 이게 변질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막 부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님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 장려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발렌타인을 즐기는 뭐 젊은 층들을 뭐 머리 빈 사람들, 뭐 외래 문화에 뭐 종속된 이들 이렇게 욕하는 것도 가장 또 저는 문제죠. 예. 다른 생각을 해보면 안중근 의사 대단하잖아요. 예. 이재명, 놀랬어요. 아마 이재명 성남시 아니 노인회 소속의 그 당시 나이가 60이 넘으셨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열사를 하셨고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누구 인물 중요하고 누구 인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띄워지는 사람이 안중근님도 계시고 유관순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름 모를 그 누군가 훨씬 더 대단한 무언가를 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못 배우거나 덜 배웠을 예. 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더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 잘한 거 말고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덜 유명하다고 해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이 사람 빼 혹은 그 사람 돌아가신 날짜 뭐 어떻게 된 날짜 기억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는 모습들이 과연 옳은가 그래요. 저희가 역사를 좀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인가라는 데서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분들일수록 예. 유명인들만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매달마다 한 명씩 이 달에 순국열사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누가 압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저런 운동을 하느냐? 전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무명의 용사 추모비도 있잖아요. 예. 이름은 찾을 수 없고 혹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헌신을 다해서 목숨 바친 열사들을 위한 추모비. 예. 우리가 뭐 어딘가 그러니까 묵념을 하거나 뭐 할 때 꼭 하는 게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하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동 벅차야 돼요, 사실. 모든 걸 따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분들의 업적도 생각을 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분들이면은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더 깊은 뜻으로 하자라 라는 장려운동을 펼치든가.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에 덧붙여서 만약에 발렌타인데이가 2월 15일이고 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언도일이 2월 14일이었어봐요. 그럼 혹시 이런 식으로 재조명이 됐을까요? 계속?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사실. 이게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이랑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반대급부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좀 그런 생각? 마치 이런 분들은 네. 꼭 이분들을 지칭한 게 아니라 서러운 듯이 네. 되게 막 서운한 듯이 서러운 듯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막 비참하게 네. 이런 날에 어떻게 네. 초콜릿을 주고받을 수 있냐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 앉아있는 3명이 그래도 이 지금 20대 청년에 비해서는 굉장한 애국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는 걸 보면 좀 저희 진심을 좀 알아주시면 그 얘기해주세요. 페이스북. 그래요? 제가 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다른 큰 별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니고 저도 분명히 이 2월 14일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이제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행복을 선물하세요 라는 멘트를 해서 딱 남겼죠. 근데 한 1시간 있다가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쫙 글을 남기시더니 너희는 이 애장난치는 거냐, 너그 캠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무슨 발렌타인데이라뇨 하면서 막 느낌표 써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래요? 그래서 이거? 이거 그래서 근데 그분 말씀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고 말씀이 틀리신 겁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렸고 근데 물론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려야 될 날을 안 기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국군의 날 기리지, 그렇죠. 예. 현충일 기리지, 다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현충원도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안 기릴 분들이 없고 그분의 서거일, 거사일, 출생일 다 365일이네. 거의 그럴 겁니다. 네. 장인환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근데도 대단한 일 하신 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암살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다 잊혀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보여야지 이제 아마 그 당시 이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변질도 되고 그리고 꼭 저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일본과 각을 세워서
반일 감정을 만들어내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거가 미제국주의의 그런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애국심을 흘려보내는 듯한 모습인 거잖아요. 저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안중근 의사 뭐 사형 언도일을 감추기 위한 일제의 전략이다, 술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근데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크게 관행 일련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나? 네. 전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런 거였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관련된 그 팩트 자료는 나오지 않는 걸로 일단 뭐 제가 더 찾아봐야겠죠. 일단. 차라리 진짜 국군의 날이나 현충일이나 이런 날에 뭐 뼈아프게 차라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를 좀 전파를 시키는 게 낫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뭐 여러 가지 날 많잖아요. 사실상 그게 기업의 아마 술수일 수도 있고 진짜 순수한 의도로 사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젊은 날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죠? 서로 마음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날인데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11월 11일이 1111이라고 해서 빼빼로 데이인데 네. 아니다 하지 말자, 가래떡데이로 하자.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로. 아이 그게 뭐야. 그래서 너희는 뭐 롯데의 상술에 넘어가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마음 아프죠 사실. 근데 막 삼겹살 111이라고 하니까 미사일 4개가 우리 너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요. 너무 내가 좀 사상에 연결되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솔직히 발렌타인데이는 청소년들의 날이잖아요. 빼빼로를 막 이어 붙이고 하트 만들고 그렇죠. 뭐 코 묻은 돈을 가져가는 건 그렇지만 기억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삼겹살 데이도 만들어가지고 그날 삼겹살 엄청 팔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때에 청주에 정말 뜬금없이 삼겹살 거리가 있거든요. 정말 뜬금 말도 안 되는. 집에 뭐 돼지 키워요? 한 번 대통령이 방문한 거 가지고 네. 대통령이 인정한 삼겹살 거리 이래서 삼겹살 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돼지 농가 없어요. 청주 주변에 그런 거 없어요. 잘 없는데 특화를 시켜보시겠다고. 아무튼 그런데 돈 쓰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 아니 그래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삼겹살 거리 진짜 뜬금. 그죠. 안동 찜닭거리도 아니고. 안동 찜닭은 진짜 맛있습니다. 먹어봤어요. 찜닭거리에서 먹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내일로 필수 코스죠 사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상 살기 팍팍하고 이렇게 시위하고 이래서 그런 문화를 잘 몰라요. 여행 안 다녀보고 즐기세요. 아, 저같이 아. 안 즐기는 사람도 강원도도 많이 가서 강원도. 강원도요. 최전방이라서 설책북은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강원도, 연평도, 언젠가 깃발을 꽂겠다 강화도. 이런 안보 캠프 때문에 자주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네 아무튼 뭐 결론은 안중근 의사 사형 언도일도 언도일이고 그것도 뭐 중요한 만큼 우리 청소년의 문화도 그냥 문화로 좀 바라봐 주자. 문화로도 바라보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네. 한참 작년, 재작년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무도 그 세월호 추모하는 분들한테 슬퍼할 권리를 뺏은 적도 없고 추모할 권리를 뺏은 적도 없는데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의 일상을 살아갈 자유를 왜 뺏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네. 안 중요한 순국 선열은 없다. 음. 저렇게 너무 한 명만 중요하다라고 해줄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좀 전쟁 기념관 좀 많이 찾아주시길. 맞습니다. 평소에. 가면은 천안함도 이렇게 레플리카를 해놓고요. 그죠? 많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